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컴퓨터 관리 전문기업 에버컴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프리미어 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는요. 프리미어로 해서 이제 뭐 자르고 붙인 건 다 했으니까 자막을 한번 입혀보는 걸로 한번 할게요. 또 자막은 입혀줘야지 또 부동산에서 뭔가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막 입히는 거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아까 있었던 요 영상들 다 드래그해서 델리트해서 빼버리고요. 제 거를 넣을게요. 예,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예, 저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좀 간만에 잘 나온 것 같아. 간만에. 예, 얼굴을 좀 많이 가리니까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막이 하나 들어갈 건데,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지 뭐, 그죠? 자, 자막은요, T, 요거예요, 요거. T, 텍스트. 자,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우리 수업을 할 때 그랬죠.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T자는 텍스트다. 그러니까 글자를 삽입하겠다.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최고급 프로그램인 아주 전문가용 프로그램인 여기 프리미어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T자 한번 눌러볼게요. T 눌러갖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화살표가 T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네, 그죠? T자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가 콕 찍어주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한번 쳐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수입니다. 예, 이렇게 스마일 마크까지 예, 좋아요. 자, 오케이 다 했어. 그럼 이제 다시 저는 요거를 화살표로 바꿀게요. 예, 그랬더니만 요 빨간색 라인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콕 찍어다가 여기다 놓을까? 예, 뭐 여기다 놔도 되고 예, 얼굴 아예 더 가려버릴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요 꼭지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모니터가 작아서 그러는데 콕 집어다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콕 집어다가 예. 그리고 이제 다 위치를 이제 대충 잡아주고요. 여기서 말한 위치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죠, 여기. 아까는 얘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얘가 생겨버린 거예요. 얘가 자막이란 거죠. 여기 비디오 있죠. 요 71번 비디오. 예. 요거 비디오에 여기 시간대 1분 아니 14초 점 29초 여기에 이쯤 해갖고 요 자막이 짠 하고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앞에다 갖다 놔주면요. 예, 콕 찍어서 드래그 해도 되고 예, 앞에다 갖다 놔주게 되면은 제 얼굴이 짠 하고 나오면서 요때 딱 요 타임 코드죠. 타임라인이 여기에 딱 건드려 주면 그때 이제 안녕하세요 박형수 강사입니다가 이제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치는 자막을 언제 시간에 나오게 해줄 것이냐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안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입모양 맞춰갖고 내 대사가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자막을 위치를 잡아다가 짠 왔다 갔다 어디다 해야 돼 하면서 들어보면서 이걸 위치를 딱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작업하면 안 되고 내가 말하기 전에 막 자막이 먼저 나가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난 다음 거 대사하고 있는데 그 대사가 첫 번째 자막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맞잖아. 이게 이 자막하고 내 입모양 오디오 나가는 거랑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편집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튜브에서도 내가 이 별도의 자막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빠져갖고 안 하잖아. 그래갖고 이걸 하게 되면요. 야, 이거 한 1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그냥 하루 다 가버려요. 예,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리고 유튜브에서 밑에 그 자막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발음하고 있는 부분을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얼추 비슷하게 자막을 이렇게 내주기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내가 자막을 내봤자 그 유튜브 자막 버튼을 눌러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원래 내 오리지널로 내가 만든 그 자막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밤에 소리를 안 켜고 무언가 부동산 뉴스 같은 거 들을 때 그냥 저는 특히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예, 저는 이게 그 블루투스가 없어갖고 그냥 자막으로 그냥 다 읽어봐요. 예. 오탈자가 많아요. 얘가 정확하게 내 발음을
딱 인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내용은 다 아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콕 집어다가 아까 했었던 거죠. 예. 우리 아까 이 비디오를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잡아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막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계속 나가죠. 아예 이렇게 해서 맞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이미 자막이 계속 같이 나오죠. 끝날 때 같이 끝나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자막의 길이도 역시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막을 맞춰주고요. 요거를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3번 클릭합니다. 초보들은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를 하거든요. 그렇게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을 해갖고, 예. 이거를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글씨를 크게 해줄 수도 있고, 굵게 해줄 수도 있고, 색깔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글씨체 모양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 정도는 그냥 디자인적인 과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에센셜이라고 해서 이제 뭐가 하나 또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수는 이제 제가 쳤던 그 이미지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제가 이제 요거를 이만큼 드래그 안 하고 3번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전체 문장이 다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요거는 화면의 높이 중에서도 정 가운데 버티컬 센터라고 해서 나오죠. 버티컬 센터 누르면은 높이를 짠 하고서 화면의 정 가운데, 왜냐면은 정 가운데 멋지게 디자인 글씨를 딱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눈대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같이 이제 완벽주의자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 가운데를 딱 맞추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 가운데, 좌우를 정 가운데로 맞추는 거죠. 예, 그 기능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굴림. 이거는 그냥 글씨체라는 얘기죠. 글씨체. 그래갖고 눌러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글씨체가 나옵니다. 누르게 되면 짠 하고 이제 글씨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고요. 저는 또 요즘 뭐 뭔소리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어떠한 글씨체, 폰트, 글씨체, 폰트라 그러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글씨가 좀 이쁜 게 좋잖아요. 좀 두껍고 가독성이 좋은 거,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거, 예, 그런 게 좋죠. 그렇게 해갖고 원하는 거 있으면은, 예,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씨가 보여진다는 거죠. 우연찮게 눌렀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요거를 짠 가운데, 그리고 좌우도 짠 하고 가운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굵게. 글씨가 훨씬 더 굵어졌고, 요거는 이제 기울이기죠. 예.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색깔. 지금 색깔이 좀 그 필이 뭐냐면 이제 어떤 색깔로 색채를 올래 이제 그 얘기인데, 저는 제가 이제 흰색 옷에 흰색 마스크를 입었기 때문에 흰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블루톤으로, 예. 요거 이제 내가 요 색을 선택을 했다 그 얘기예요. 진한 색깔은 원래 있던 색은 요 색깔인데 내가 이제 지금 선택한 색상은 요 색깔이다 이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은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흰색으로 스트로크를 해서 두께를 조금, 예, 이렇게 한 10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10? 두껍게 10? 예,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요거를 화살표를 원래 화살표 짠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괜찮죠? 색감 괜찮아요. 디자인. 예. 그 디자인에서는요, 그 색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색깔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다 비슷한 색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칙칙해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색깔을 선택을 잘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을 하고도 색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색상 맞춰서 디자인 작업해주고, 자, 파일에서 요거 세이브. 일단 요 작업 결과물을, 그 작업에 대한 과정을 저장을 하는 거고, 여기 온 김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엑스포트로 갑니다. 미디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저장을 했던 거는요, 작업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작업에 대한 과정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좀 달라요. 한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우리가 저장을 해버리면은 그 상태로 그냥 다 저장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건 우린 그 출력물을 따로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도 역시 저장을 다 해놓고 프린터기로 출력을 할래 하게 되면 이제 프린트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프린트라는 게 없겠죠. 동영상을 어떻게 프린트를 해, 그죠? 얘는 엑스포트, 세이브가 아닙니다. 엑스포트로 갖고 미디어를 눌러갖고요. 그 저장하기 버전이 그 결과물 출력하는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엑스포트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내가 하는 엑스포트는 수출인데 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을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 그 얘기인데 H.264 뭐 H.265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하이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하이는 다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아웃풋 네임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요거를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저장되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이제 작업에 대한 결과물, 동영상이 저장이 되는 위치를 저는 아까 만들었었던 영상에 대한 연습, 에버컨 연습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싹 다 지워버리고 뭐 시간까지 쓸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항상 길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프리미어 이제 편집하는 거 영상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글자 입력하고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2020년 7월 2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 얘가 숫자 순서대로 쭉 날짜별로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야지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다 똑같아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뭐 다 똑같아요. 모든 결과물은 숫자 플러스 한글로 하십시오. 그게 요령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그 한글은 최대한 길게 하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저장 누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될 거고 아래쪽에 이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인데 CBR 버전으로 해서 아니 발음이 좀 이상한데 CBR 버전으로 해서 할 거냐 뭐 한 번, 두 번 저장할래? 그러니까 저장을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저장을 하게 되면은 화질이 좀 고와요. 예, 그리고 CBR로 하긴 하는데 요 비트레이트 훨씬 늘려주게 되면은 화질이 좀 더 좋아요. 대신에 여기 또 용량이 있죠. 동영상 하나가 200메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요 짧은 몇 초짜리 동영상이 85메가가 되느냐 용량을 좀 내가 조절을 해서 화질 퀄리티에 따라고 용량을 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예, 화질이 좋으면 용량이 늘어나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맞춰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동영상은 뭐 500메가 이하로 저장을 해주세요. 뭐 300메가 이하로 해주세요. 뭐 1GB 이하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그 동영상 구동하는 환경이 영상의 그 용량이 크게 되면은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든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이하로 해주세요. 뭐 카톡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전송을 할 때 300메가 이상은 전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카톡에서 주고받을 때는 영상을 300메가바이트 이하로 해야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도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상의 퀄리티 화질과 요 용량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Q, OK, Q 사인, Q. 그러면은 새로운 요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저장할 때 조금 빨리 저장을 해주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있으면 좀 좋아요. 그래서 뭐 동영상이 예를 들어서 막 45분짜리 완강, 무슨 뭐 1시간짜리 완강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게 좀 편하죠. 그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막 차오릅니다. 용량이 작아지면은 이 그래프가 빨리 올라가니까 저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고화질로 해서 용량이 막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저장하는 그 시간 과정, 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걸어놓고 밥 먹으러 가든지 뭐 다음날 자고 일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하죠. 보통 왜냐면 편집실에서는 영상을 빨리빨리 편집하고 넘어가고 다음 거 발주받은 것도 빨리 소화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160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픽 카드만. 예. 내 강의료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그러면은
OK 사인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OK가 이제 나왔죠. 프리미어 이렇게 E 드라이브에 에버컴 폴더에 있다 그 얘기예요. OK 녹색 예, 끌게요. 요것도 끌게요. 그러면요, 우리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에버컴이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 E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E 드라이브에서 아까 아래쪽에 에버컴 연습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죠? 예, 여기 열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영상이 드디어 나온 거죠. 57메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나온 거랑 영상은 조금 달라요.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그렇죠. 예, 자막이 이제 짠하고 나오고 나중 되면 자막이 없어지고 영상이 이제 끝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참 쉽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밑에 나가는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